안녕하세요. 지역 디지털 혁신 추진단의 정수진입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이제 디지털 역량들이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뭐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역에 좀 더 집중하고 좀 열악한 환경들을 좀 개선하자라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사업들은 지자체랑 좀 긴밀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이라고 앞에 설명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그런 좀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사업을 앞에 뒤에도 쭉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 있듯이 조금 그 카테고리를 좀 구성을 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역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결국은 지역에서도 디지털 기업이 일하고 그다음에 돈을 벌고 그다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성장할 수 있게 좀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 요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업들이 그 기술이나 자체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인력 양성 부분인데요. 지역에서 좀 조달하기 어려운 인력 양성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매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업들 리스트가 많은데요. 제가 올해 이제 새로 생긴 신규 사업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기존 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이긴 하지만 새로운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수혜 기업들은 올해 신규로 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경중을 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이 지역 현장의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구현돼서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온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좀 설계가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총 12개 과제를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관기관은 14개 광역시도에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주관기관은 되지만 사실상 지역에 있는 산학연 다양한 주체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를 하고 제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조만간에 공모를 2월 초에 내서 지역에서 잘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올해 지원한 금액만 써 있긴 한데요. 3년 단위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곱하기 3을 보시면 되고 또 아울러 지방비가 1대1 매치기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또 곱하기 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는 아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물류 기술 실증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바텀업으로 올라온 작년에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저희 우편 물류라든지 물류 쪽은 뭐 저희와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고 저희도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합물류 쪽에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소하고 좀 더 효율화시켜보는 측면에서 스마트 물류 기술 실증화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총 3년짜리 사업이고 3년 동안 국비 90억, 그다음에 지방비 90억 해서 180억 원 규모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신규 선정을 하고 선정 이후에 구체화 컨설팅을 해서 3년 동안 그 결과물들을 잘 가져갈 예정이고요. 저희 사업의 특징은 반드시 현장에서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중앙 물류센터 같은 곳에서 반드시 실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인데요. 이름은 상당히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 이제 다른 도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테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푸드테크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저희가 먹고 사는 농산물을 뭐 직접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좀 고부가 가치의 그런 식품으로 만드는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푸드테크에서 되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앞선 물류하고도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열악하고 또
소규모의 중소기업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런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ICT 기술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하드웨어적으로 그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프라들도 좀 더 지능형 형태로 고도화하여서 조금 더 그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그런 지원들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AI 기반 어장 공간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 중에 저희가 이제 어장 공간 정보라는 게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해 쪽에 뭐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쪽에 이제 어장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패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 같은 종류들도 있는데요. 이 어장 공간은 결국은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그 땅의 토지와 같은 중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지금 분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IoT 기술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어장 공간 정보를 제대로 좀 그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거고요. 이걸 통해서 좀 다양한 서비스랑 공공 서비스, 그다음 민간 서비스로 연계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5억 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요거는 좀 5년짜리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5년짜리 사업에 5년짜리 175억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한 350억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도 예산 좀 규모를 말씀드리면 1차년도는 저희가 13.5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3년짜리 사업이고요. 예산이 더 큽니다. 140억 짜리 국비 사업으로 2차년도, 3차년도에 좀 투자 규모가 올라갈 거고 지방비까지 합치면 한 280억 원 규모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업무 준비하시는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유아 디지털 첫걸음 시범 사업은 저희가 이제 뭐 국회나 의견들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저희 디지털 기술에 접목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았고요. 뭐 저희 초중등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교육 디지털 관련된 그런 컨텐츠 관련된 교육들은 많지만 이제 영유아부터 그런 것들에 좀 노출이 되는 것들에 많은 것에 비해서 좀 교육적 관점에서 준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좀 이런 영유아 단계의 친구들도 좀 빠르게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그런 컨텐츠에 좀 공개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 표현을 저희가 이제 디지털 놀이터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놀이터를 올해는 대전 지역의 그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그 영유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놀이터를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일이 이렇게 잘 성과를 좀 고도화시킨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활용 확산할 수 있도록 좀 그 모태 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들하고 유사하게 저희 보통 모든 사업이 1, 2월 중에 공고가 나서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규 사업으로는 그 혁신 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은 하고 싶지만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도메인에 있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이 지금 반영이 돼서 설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뭐 영세 규모로 있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산업 분야에 AI나 뭐 빅데이터 기술을 좀 접목하고 싶어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연구소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또 우리나라 또 좋은 연구소들이나 대학들하고 연계하기에도 자금적 역량이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설계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정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된 부산, 대구에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 연구소 전문가 그룹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진행을 해서 거기 계신 연구원들이 우리 기업의 애로 기술들을 해소해 주는 형태로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만큼 기업들의 의견들을 조금 잘 받아서 좀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혁신 거점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수성 알파시티에 저희가 디지털 혁신 거점을 시범 지정을 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2개 지역을 추가로 좀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확산을 할 예정이고요.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디지털 혁신 거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지구로 좀 더 성장시키고 지역의 디지털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2030년까지 5개 이상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보셨겠지만 광주 첨단 3지구에 저희가 AI 중심 산업 육성 집적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5년 차가 되면서 여기 보시듯이 안에 저희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 실증 관련된 장비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동에서는 처음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이나 뭐 수도권에 계시더라도 좀 지역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해서 같이 협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구축이 돼서 완공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 오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다른 웬만한 기업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대기업들이 활용할 수준의 그런 대형 드라이빙 자동차 시뮬레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AI 데이터들의 확보라든지 관련된 시뮬레이션들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지원 인프라 내용들은 아마 저희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인공지능 사업에 좀 연결된 걸로 AI 창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거를 단계별로 좀 지원 대상들을 조금 구체화 시켜놨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좀 이어달리기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핀셋형 지원처럼 필요한 모듈을 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같이 협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광주 지역에 저희가 이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수료식 때도 가 보니 저희 광주에 있는 인력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인력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면서 좀 좋은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도 봤고 또 기업들로 잘 연계가 돼서 산업 현장에서도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좋은 인력들을 뽑아서 잘 성장해서 각 기업들한테 지원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자체랑 좀 더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는 지역 디지털 기초 체력 지원이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저희가 많이 개편을 한 사업이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각각 저희가 공모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던 방식에서 지역 단위로 좀 더 잘 설계하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올해 바텀업 방식으로 개편한 것들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역에 있는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모가 있진 않고 저희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에게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디지털 기초 체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 기준으로는 한 4개 기업 컨소시엄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과제당 1.8억 원 지원이지만 지방비랑 합치게 되면 한 3.6억 원 정도를 가지고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1년, 2년짜리 사업들을 제공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역 소재 디지털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 단계에 막혀 있을 때 좀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런 지원 사업처럼 저희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술 지원, 뭐 제품화 지원 쪽들에 좀 예산들이 많이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 품질 검증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좀 기업들이 관련된 예산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디지털 품질 역량 강화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테스팅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 비용들이나 시간적 노력들을 조금 더 세이브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 말까지 그 코라스 그 국제 시험 인증 기관을 10개를 다 이렇게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 분야 중에 코라스 인증을 받은 기관들을 10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공인 시험 성적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고 같이 테스트할 수 있고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인프라들이 앞에 있는 지원 사업들이랑 잘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입니다. 저희 융합 클러스터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시작해서 타산업과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쪽에 기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끝난 지역들도 있고 지금 올해는 이제 신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지원 지역 중에 6개 지역은 계속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지역에 있으신 기업은 요 관련된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들도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공모도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소외 지역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강화는 저희가 이제 통칭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역의 그 초중등 교육이 이제 시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역에 보면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를 가르쳐 줄 선생님도 부족하고 학교도 준비도 많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 그 사교육 또한 그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의 가장 큰 그 프레임은 한 3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센터라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교구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뭐 경단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퇴직자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로 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에 있는 인프라와 여기서 그 발굴된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를 통해서 초중등 학생 소프트웨어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자리가 잡혀가면서 지금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좀 저희가 와달라고 하는 데를 다 못 갈 정도로 좀 수요가 많이 폭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지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저희가 크게 서울과 지역으로 2개가 나눠져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공덕역 바로 앞에 그 ICT COC라고 해서 저희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 인프라 지원, 그다음에 그 인프라나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힘을 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좀 대응해서 많은 재직자 그다음에 새로 좀 배우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기술 교육들을 빨리 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름을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우리의 교육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올해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관련 전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뽑아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수요자로서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울 공덕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역 확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역을 총 4덩어리로 좀 나눠서 동북, 동남, 호남, 충청 이렇게 4개로 나눴고요. 이 각자 지역에도 좀 분서 형태로 인프라나 지원 체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잘 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역으로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도메인이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기술 교육들이 조금 수요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부분은 이제 앞서서는 디지털 이슈가 먼저였다고 하면 이제 산업 전문 인력은 산업 도메인에 조금 더 접근이 돼 있고 도메인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AI나 뭐 디지털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 기업들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해당 도메인에 있는 협단체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 협력사들이 좀 더 디지털이나 AI나 이런 기술 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컨설팅, 뭐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요건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 도심제조, 건설기계, 스마트시티, 금융 4개 분야는 작년에 지정을 해서 올해까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6개 분야는 별도로 선별을 해서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교육은 저희가 이제 크게 2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그 디지털 전환 그 전문가 양성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양성을 해서 해당 기업들의 약간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조금 더 육성해서 해당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드리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2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그런 컨설팅 방법론이라든지 교육을 직접적으로 해줘서 현장에 조금 더 프렌들리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인재 양성 기반 조성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파일럿 형태로 해보는 사업으로 저희 이제 기업들이 많이 계시지만 기업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적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재직자들이 저녁 때 예를 들어 대학원이라든지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하면 먼 곳으로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동 없이 해당 그 클러스터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여기 교육 거점 시설인 코드 알파라는 시설을 만들고요. 그 뭐 이렇게 학사 과정, 그다음에 석사 과정, 박사 과정도 연계를 하고 우리나라의 좀 유수의 프로그램들을 이곳에 갖고 와서 좀 일과 학습이 병행될 수 있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지금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성과들도 나중에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